와, 정말 멋있네요. 네. 나는 장의로 돼 그러니까 예전부터 아마 부모님께서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이제 분이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훌륭합니다. 그런 훌륭한 부모님 아래에서 훌륭한 학생이 나왔겠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볼 작품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일단은 여기 있는 뒷부분 설명들이 그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어렵다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여기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만 쫙 정리를 쫙 해놓고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저랑 같이 특강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느끼겠죠. 적을 게 진짜 많아요. 알지? 알지? 그래서 적을 게 굉장히 많은데, 혹시라도 이거는 다 적지 마시고, 다 적을 거면 적어도 되는데, 다 적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보자마자, 아, 이런 특징들도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 적으세요. 맞다, 이런 특징들.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특징적인 특징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난쟁이가 쏘아 올린 소설, 아니 난쟁이가 쏘아 올린 소설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연작 소설이죠. 연작 소설입니다. 굉장히 독립적인 작품이고요. 독립적 작품이고 연관성 있는 연결을 한다는 거죠. 독립적인데 그 안에 되게 연관성이 있는 연결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 소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편과 단편의 장점을 모두 지녔다. 글씨가 너무 음, 음, 이렇게 되고요. 굉장히 사회 고발적이고, 좀 뭐랄까, 사회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 다뤄지게 됩니다. 주제가 뭐예요? 소외계층. 이 소외계층의 비참하고 궁핍한 삶이죠. 자, 특징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대적 배경이 어때요? 1970년대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산업화 도시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예요. 이런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던 시기에 굉장히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 다 좋은데 이런 경제가 발전했을 적에 그만큼 뭐도 발생하게 되느냐 빈부격차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소외계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 한번 아래다가 같이 추가적으로 적어볼게요. 이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은 어떤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외적 갈등이 인물과 사회 사이에서 펼쳐지고 있죠. 맞나요, 하은 씨? 네, 이런 외적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외적 갈등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빈민소외, 이 외적 갈등의 양상은요, 어떻게 보면은 빈민소외, 그리고 빈부격차, 또 빈곤의 대물림,
어떤 노동 문제, 재개발 문제, 가진 자의 횡포, 요런 것들이 있겠죠. 결국 요런 것들은 어떤 인물과 사회 사이에서 이 사회가 너무나 부조리하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보여주곤 합니다. 알겠죠? 이런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주고도 한다, 주기도 한다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빈곤의 대물림, 요 3번 부분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는 한 번 노비는 끝까지 노비였죠. 그쵸? 맞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과거에는 우리가 신분 세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과거에는 신분 세습을 했는데 현재는 어때요? 뭐가 세습되는 것 같습니까? 계층이 세습된다고 얘기를 하죠.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부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세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과거는 신분제가 존재하는 불평등 사회였고요. 맞습니까? 현재는 계급이 존재하는 불평등 사회예요. 원래는 아니죠. 우리 평등 사회잖아요. 어? 우리 민주주의 국가로서 평등한 사회잖아. 근데 뭐해? 과거처럼 똑같이 계급이 있어서 마치 나눠진 것처럼 어때요? 이거 두 개? 서로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죠. 아이고, 요런 것들을 봤을 적에 이런 것들은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보여준다. 현대가 됐는데도 왜 우리는 끝까지 아직도 이런 계급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왜 우리의 가난과 힘겨움은 세습되느냐? 이겁니다. 확인? 넘어가 볼게요. 2번. 특징 2번이에요.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 상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읽어 나가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뭐 되게 다 많이 나오죠. 어떤 것들 나와요? 예를 들어서 털고 개고장에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크고요. 달나라도 크고요. 뭐도 커요? 우리 난장이라는 표현 자체에서도 어마무시한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이거 보실 장충고 친구들은 요것도 많이 나왔었어요. 펜치국과 기타. 줄 끊어진 기타 있죠? 편집법하고 몰라? 어? 있지 않아요? 여기 안 나오나? 중요 아니었나? 장충이 아니었나 봐요. 네. 아니 줄 끊어진 기타가 딴 건 아니고요. 그 어디 벼룩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는 그 사줍니다. 사줘요. 예, 근데 줄 끊어진 기타 그거 하나 가지고 열심히 치거든요. 예, 근데 그거 나갈 때까지 못 가, 나가면. 자기 꿈을 포기했다는 얘기. 뭐 이런 식의 상징적인 의미로 되게 많이 쓰여요. 아, 거기였던 것 같아요. 덕성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덕성장충은 항상 헷갈려요. 1학년 때 항상 같은 교과서를 같이 묶고 다니다 보니까 항상 헷갈려, 덕성장충. 네, 죄송해요. 그래서 이거 보는 덕성은 아니네요. 장충, 빼고 장충고등학교가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었어. 그 줄 끊어진 기타는 아니었는데 그걸로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요. 그 편집 같다 보고. 이런 상징적인 의미 서술하는 문제는 너무 당연히 대표적인 문제로 등장하니까
상징적인 표현들은 따로 이제 작품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어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반어적 표현 뭐 나와요? 낙원구 행복도. 확인? 낙원구 행복동 확인?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이것도 조금 더 이따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과거가 빈번하게 교차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셔도 어때요? 여기 중간에 보셔도 뭐예요? 거기 그 부분 그 어디야 풀냄새 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과거 해석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약간은 조금 이렇게 붕 뜬 듯한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무슨 뭐 걸리버 여행기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약간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문체가 좀 짧은 문장들로 호흡을 좀 짧게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는 약간 독특한 형식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얘가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넘어갈수록 서술자가 뭐가 된다? 교체된다. 맞나요? 서술자 교체되는 거 맞나요? 맞아요. 1부, 2부, 3부 이렇게 넘어갈수록 서술자가 교체돼요. 다 뭡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 맞아요? 다 맞아요. 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근데 1부일 때는 영수가, 2부일 때는 영호가, 3부일 때는 누가 하죠? 영희가 시점에 나가 됩니다. 여기 부분은 누가 서술자다? 영수. 영수가 서술자. 수록된 부분은 영수가. 네. 그래, 쇼. 여기 있는 것들 요 정도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보면은 다양한 시선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겠죠. 이런 장점이 있겠죠. 네. 이런 장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거 인물하고 제목에 나타나서 있는 어떤 의미들도 함께 파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무슨 내용이죠? 약간 참담하고 아무런 내용이에요. 제목에서부터 그걸 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쟁이는 뭘 상징합니까? 소외된 빈민층 혹은 사회적 약자 이렇게 뜻하죠.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적으라고 얘기하는 문제를 학교에서 예전에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예. 어느 학교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근데 요거 제목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많이 등장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소외된 사회적 약자, 뭐 사회적 소외계층이라고도 얘기하겠죠. 여기 있는 쏘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예요? 쏘아 올렸다 뭡니까? 약간 어? 내 꿈에 닿고 싶다라는 거죠. 왜 여기서 꿈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요? 이 아버지는 어디에 가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신 분들 어디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달나라. 맞죠? 달나라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달나라가 맞는 발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달나라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달나라에 이렇게 딱 어디 있어? 하늘에 있잖아. 그냥 써 올린다. 내 꿈과 이상에 닿고 싶다는 거죠. 뭘요? 닿고 싶으니까 뭘 던져요? 작은 거. 이거 마치 그거 아닙니까? 어, 하늘을 향해서 흙에서 자라는 내 마음. 하늘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 기억나지 않으세요? 약간 그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작은 공 던집니다. 어때요? 공도 공인데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작은 공. 그냥 어때요? 좀 소박한 바람이다 이거죠. 엄청난 부, 아파트, 건물, 땅, 아니요.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저 평등한 것, 그저 자유로운 것, 그저 부조리한 현실에 피보지 않는 것, 요겁니다. 하지만 위로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죠. 중력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쵸? 예를 들어서 대기를 돌파하려고 하면은 추월 속도라고 얘기하나? 그걸 보고 그 대기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 어떤 걸 옛날에 배웠던 들었던 거 있는 것 같은데 여튼 그걸 넘으려고 하면 아버지가 던지는 그게 여러분들 로켓 생각해 보세요. 우주선 날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잡고 올려가는 달달에 닿으려면 이거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일단 인간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아닐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작은 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결국 이 비극적인 운명을 뜻하죠.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중력에 의해 중력에 의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와 그런다면 여기 나오는 결국 이 이야기가 뜻하는 최종적으로 뜻하는 바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죠? 어머니는 어때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인물이고요. 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죠. 여기는 아버지는 어때요? 가장의 책임감을 지녀요. 맞습니까? 책임감을 지니는데 어때요? 현실을 회피하려 하죠. 굉장히 이상적이다. 이상적인 꿈만 꾼다라는 거죠. 달나라에 가겠다 뭐 이런. 그 급한 순간에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는다니까? 영어는 좀 어때요? 이 마음 같아요. 좀 다혈질이고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죠. 나는 나예요. 오용규죠. 굉장히 냉철한 판단을 주로 하고요.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영희 또한 저죠. 순수합니다. 순수하고요. 예쁘죠. 펜치꽃으로 나옵니다. 펜치꽃으로 상징. 하긴, 하긴, 펜치, 순후, 독일어예요. 예쁩니다. 오용규죠. 이런 벤달 그림이 있을 때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오용규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여주는 정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네. 너 여기 숙할래? 이것 좀 힘들고 요 정도 줄게. 요 정도 내줄게. 거기 가. 알겠지? 음.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읽어 알려주시는데. 네? 예? 네. 됐습니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난쟁이라고 불렀대. 난쟁이 뭡니까? 난쟁이. 난쟁이라고 불렀대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사회적인 결핍, 경제적인 빈곤과 무력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상을 대표적으로 상징한 단어예요. 상징한 단어입니다. 혹은 이렇게 적어줘도 돼요. 산업화에 소외된 도시 빈민계층. 중요한 건 요 느낌대로 쭉 가셔야 된다는 건데 그럴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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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이거 도시 빈민계층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만약에 하고 있다라면은 다 맞는 선지들인 거예요. 알겠죠? 요거랑 비슷한 느낌. 알겠죠? 사람들은 옳게 봤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대요. 왜요? 사회의 잘못된 시선을 비판하는 부분인데 아버지의 외형만 보고 내적인 부분은 보지 않았다는 거죠. 내적인 부분은 보지 않았다라는 거. 내적인 부분은 보지 않았다라는 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편견이죠, 편견. 나는 영수죠.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 도시 비민증죠.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모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요 다섯 식구하고 대조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걸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나의 모든 것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대요. 굉장히 진실되게 얘기한다는 거죠. 굉장히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모든 것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일단 천국,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다섯 식구들이 주로 가는 것이고 여기 있는 그들이 주로 가는 곳이다 이거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천국은요, 가진 자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 요걸 얘기하는 거고,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못 가진 자의 고통스러운 삶이죠.
못 가진 자의 고통스러운 삶이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나쁜 거냐? 아, 요건 절대 그렇게 또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 있는 주인공들은 그들한테 너무 많이 되었어. 많은 상처와 많은 고통과 많은 핍박과 많은 차별적인 시선과 어떤 고통들을 받아온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주인공에게 있어서 그들은 가진 자들 가진 자들 나쁜 가진 자들이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과몰입해서 그래 모든 돈 가진 자들은 나쁜 거야. 내 그 돈을 다 빼서 온 사회에 공평하게 사회주의를 일으키겠어.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과몰입은 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음,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예요. 그 반응이 그렇게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을 날이 없다. 얘기하죠.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겹기 때문이다. 이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우리의 생활은 전쟁 같았다. 얘기야. 두 번째는 삶 자체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좌절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 아침 일만은 참기 너무 같다. 봐봐요. 또 과거 회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천국과 지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빈곤한 현실의 비극성을 강조하죠. 하긴 통장에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What is this? 아, what is that? 설거 계급장이에요. OMG! 어머니가 말했다. So then, broken house. holy moly, guacamole.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본다. 보리밥에 까만 대짜 그리고 시린 고추 두어가 조린 감자, 웰빙 식단. 맞아요? 아니죠?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곡장을 천천히 읽었다. 라는 거죠. 그럼 요렇게 한번 볼게요. 하나씩. 철거 계곡장도 중요한 소리죠. 그렇죠? 난쟁이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기어코 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페이크로 얘기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가요.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등장했었고, 요런 반응들을 봤을 적에 요런 반응들 때문에 나오는 내신형 선지, 그리고 모의고사형 선지가 있는데 갑작스러워서 놀란 거예요. 갑작스러우면 놀란 거예요. 요렇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예상하지 못했던 맞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아, 올게 와서 놀란 거예요. 음. 코로나가 졸라게 많이 와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목이 아픈 나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요?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걸려서 아니요. 이렇게 해서 놀란 거 다르죠? 철거개구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 철거개구장에 대한 의미는 조금 더 상세하게 볼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어때요? 굉장히 초라하죠. 이건 철거개구장과 이 초라한 밥상 어떻게 됩니까? 그 비참한 삶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죠. 비참한 삶이 강조되는
이 철거 계급장은 저는요. 물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각각의 인물에 몰입하는 거 너무 훌륭하다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 인물들을 바깥에서 보러보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인물, 그 주체가 되어서 각각의 인물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왜 이런 심리를 가졌고, 왜 이런 말을 했고, 왜 이런 갈등을 벌이는지를 그 인물 하나하나에 대입해서 주체가 되어서 그려가는 거 너무 좋아요. 중요한 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어떤 인식적인 기준이 될 뿐이지 인지도 그러니까 인지도식이라고 하죠. 인지도식이 될 뿐이지 그거에 너무 과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본 다음에 따로 떼서 다른 걸 이제 볼 준비를 해야죠. 항상 거기에 과몰입하고 그 과몰입으로 현실 문제까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까지도 나와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거기에 과몰입을 하고 그 상태에서 언론하고 다른 것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참고 자료로서 확인을 해야지 요거를 가지고서 현실을 그대로 뭐 해결하겠다? 아니면 현실에 있는 것도 철거 개고장 내가 이거를 이제 뭐라 얘기할 거냐면 합법적 폭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또 바깥에 이제 뭔가 철거한다라는 얘기만 하면은 저 나쁜 정부, 저 나쁜 나라, 우리나라 진짜 썩었어, 망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혹여나 오해하더라고. 예전에 저는 이거를 영수와 이 가족들의 입장에 생각해봐. 이 철거 개고장 그냥 합법적인 폭력수사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진짜 수십 년 살아온 이 땅에서 딱 하나의 이유. 돈이 없다라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이유. 자기네들 입장에서 억울하겠지. 근데 이거를 멀리서도 조망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그 인물들의 이 마음가짐, 인물들의 그 주체상, 주체성, 요거를 가지고서 작품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철거 개혁장은 마치 합법적 폭력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항을 막는 수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항을 막는 수단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저항을 막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불합리함에 대해 약자들의 저항을 막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야. 그죠?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닌 가진 자를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합법적 폭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강제 철거하고 심지어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겠대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내가 영수였으면 진짜 막 이에서 피가 날 정도로 이를 꽉 깨물었을 것 같아. 너무 화가 나.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해서. 그럴 것 같지 않아? 요런 거예요. 요런 것들은 사회구조적 모순을 보여준다는 거. 일단 낙원과 행복도 이건 대표적인 단어적 표현이죠. 그리고 약간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름 자체가 좀 동화적이고 환상적이긴 해요. 이렇게 봤을 적에 조금 어떨까? 근데 실제로 뭐 해야 돼? 낙원구 행복동인데요. 뭐 해야 되는 운명에 처했어요? 철거를 하고 쫓겨나야 되는 처지에 처했어요. 맞습니까? 이런 점에서 비극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 여기 인간 확인? 음.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기아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의 주택계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계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6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일 위의 기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때는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거예요. 폭력적이다 이거.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글자로. 마치면 편의점은 가는 1분 드릴게요.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면 조금 마다가 덮었다. 어떻습니까? 산업화가 어때요? 좀 뭐랄까 되게 암담한 미래를 암시하지 않습니까? 통장은 그때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축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바깥에 사람들이 어때요?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들은 뭐예요? 침묵하고 있죠. 약간 대조되는 상황이죠.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곱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치고 간접제시죠. 뭡니까? 답답한 심정이죠.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하나 더 그러면 요것도 1,000원 내외. 하나 더 20초 드릴게요. 20. 아니 이거 앞뒤전 19. 쳐다보면 되시면 돼요? 아 이건 아까보다 더 쉬워. 17, 16, 15, 14, 그럼 중간에 13, 아, 12, 11, 10, 9, 8, 7, 6, 5. 이거 뭐고? 중구난방이죠. 이거 뭐고?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무기력함이죠. 떠든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다. 라는 거죠. 왜요? 사회구조적 문제니까. 그러니까 냉철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성적인.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X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닷가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들이 한데 뛰어서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했다. 거강꾼, 이 인간들 무슨 유형이에요? 남의 고통으로 이익을 챙기는 이기적 인물이다 이거예요.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았어. 영호는 내가 방금 불러서 게시판 앞으로 갔다. 여기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은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이 공권력의 상징이자 가딘자의 상징이죠. 아침 일찍 일들을 차려 나섰다가 철거 계곡장에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이 부대 또한 아버지를 상징하는 모습이죠. 부대. 요 부대는 뭐예요? 찌개죠. 뭐예요? 네. 뭡니까? 일용직 노동자를 상징하죠. 그러면서 힘겨운 삶을 보여줍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밝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것도 뭐 한 거다? 간접 제시한 거죠. 무슨 심리죠? 걱정과 서러움. 맞습니까? 어,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들어서가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없대요. 아버지는 이 순간에 책을 읽고 있습니다. 좀 어떤 것 같아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쌓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펴고 일어났다. 난장이가 간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을 봤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별적인 시선이 보이죠. 조롱하고 멸시하죠. 여기 뒷부분까지만 읽고 끝낼게요.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창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얘기하죠.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어때요?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것도 냉철하죠.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창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창을 말없이 들어보았다. 여기서는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 느꼈죠.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 말아서 난 별 걱정은 안 했을 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게 된 계기가요. 노동투쟁 하다가 잘립니다. 요것도 가진 자의 행.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